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전기세,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국세 봐도 전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전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취득세를 또 진행을 해야 되네요. 취득세가 기간이 굉장히 좀 오래 지속이 되고 있죠. 이제 여기에서 틀을 잡아놓으면은 그 뒤에 등록 면허세라든지 재산세 같은 건 굉장히 빨리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틀을 볼게요. 중과세율이요. 중과세율 보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세금을 많이 받음으로 해서 국가에서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너 아파트를 하나 사면 아파트 값만큼 세금을 내. 그러면 아파트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아파트 가격이 2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파트 사면 세금 하나도 안 받겠나 사 그러면 그럴 때고 틀리겠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사치성 재산이 있고요. 또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그러면 사치성 재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좀 사치 부리는 사람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별장 같은 경우 있잖아요. 별장이나 고급 주택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게 나와 있고 과밀 억제권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과밀해지는 데서 말씀을 드렸던 건 내용이고요. 그럼 내용을 한번 볼게요. 사치성 재산을 먼저 보면 별장,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이것을 취득하면은요. 우리 지금 메뉴에 101종 메뉴의 박스를 보시면 표준 세율에 중과 기준 세율이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이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용어를 중과 기준 세율이라는 용어를 하나 쓰고 있거든요. 우리 앞에서도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약속을 해놓은 거니까 그 2%라는 얘기를 안 하라고 용어를 중과 기준 세율이라고 얘기를 해놨잖아요. 이것에 100분의 400, 100분의 40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4배, 4잖아요. 100분의 400이면 4죠. 그러면 표준 세율에 중과 기준 세율에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그러면 결론은 그거예요. 표준 세율. 만약에 매매로 산다. 일반적인 매매, 농지가 아닌 것을 매매라면 4%잖아요. 4%의 합한 세율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중과 기준 세율 2%라고 그랬죠. 2%에 100분의 400. 2% 곱하기 100분의 400 하면 4니까 뭐가 돼요? 8%가 되겠죠. 그러면 4% 플러스 8%. 그럼 결론은 뭐예요? 12%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별장이나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을 취득을 하면 표준 세율로 내야 되는데 사치성 재산을 해야 돼. 국가 정책적으로예요. 이런 걸 사지 말어. 이 뜻이에요. 사지 마. 사면 세금 너 12%야?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사치성 재산을 보셨고 그 밑에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것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6조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을 말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인구가 집중될 수 있는 것, 또 공해 유발이 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중과세를 한다. 보시면은 과밀 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용 과세 물건을 취득을 하면 또 거기에 신설, 증설용 과세 물건이라는 얘기는 기계 장비와 공장용 차량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중과세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용 부동산 취득.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안에다가 짓는다면, 그러면은요, 인구가 굉장히 집중이 되겠죠. 그거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표준 세율에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이래요. 표준 세율에 조금 전에는 중과 기준 세율이 100분의 400이었는데 여기는 100분의 200이네요. 그러면 2%의 2배니까 4%. 그럼 표준 세율 플러스 4%. 만약에 표준 세율이 4%였었다면 4% 플러스 4%, 8%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이번에 나와 있는 게 신축, 증축.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위에 기계장비, 공장용 차량 같은 거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거기에 근데 신축, 증축하면은 원시 취득이 되기 때문에 2.8%가 되죠. 그러면 2.8%가 표준 세율이고 거기에 플러스
4%. 그러니까 6.8%가 된다는 거죠. 신축하면 건물을 새로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 2.8%잖아요. 원시 취득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표준세율 플러스 4%로 했으니까 6.8%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법인이 부동산 취득 이런 거 있어요. 그 회사를 과밀 억제권역 안에다가 주식회사를 과밀 억제권역 안에다가 또 비영리법인도 마찬가지고 과밀 억제권역 안에다 회사를 만들어도 등록 면허세가 중과세가 돼요. 등록 면허세가 중과세가 돼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이 그걸 먼저 한번 잠깐 보시고 저기를 하시자고요. 그 155쪽을 한번 보실까요? 155쪽. 우리 이제 교재 155쪽인데 여기는 등록 면허세 단원입니다. 등록 면허세인데 거기에 중과세율이 있죠. 중과세율이 있는데 거기에 중과 대상에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부동산 등기 및 법인 등기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여기는 표준 세율에 그냥 3배로 한다는 거예요. 3배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를 설립을 할 때요. 만약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셔서 그 개인으로 공인중개사업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법인으로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법인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법인은 일단은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데 뭐 공인중개사법에 아마 기본 자본금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기본으로 5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 돼. 그러면 5천만 원인데 우리 등록 면허세는 얼마를 내게 돼 있는가 하면요. 1000분의 4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5천만 원에 1000분의 4 하면 20만 원이 되네요. 그러면 법인 설립 등기를 할 때 20만 원을 내야 되는데 2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런데 등록 면허세에서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그러면 서울, 인천, 경기에 즉 수도권에 있는 과밀 억제권역 법인을 설립하면 몇 배를 하래요? 이것에 3배를 하래요.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100분의 12. 그러면 60만 원이 되겠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법인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중개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법인으로 설립을 해갖고 했는데 그럼 그 수입은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벌었지만 뭐예요? 회사 수입이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월급을 받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했는데 법인의 돈이 무진장이 많이 쌓였어. 그냥 너무 잘 돼서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법인이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법인이 다른 부동산을 살 수도 있을까요?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법인이 즉 이렇게 한 법인이 있다면 이렇게 세금을 내고 설립한 법인 즉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법인이 부동산을 사잖아요. 사면 그것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지금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취득세에서 그러면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부동산을 사면은 이런 회사가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는 뭐래요? 표준세율의 100분의 3배. 그러면 샀어요. 그럼 몇 프로? 4%. 4%에 3배를 하면 얼마예요? 3, 4, 12? 12%네. 12%의 표준세율의 3배에 그랬잖아요.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이 100분의 200을 뺀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이니까 4%네요. 4%를 빼내네. 이렇게 되네요. 표준세율 즉 만약에 샀다. 이런 회사가 샀다. 그럼 원래는 얼마를 내야 돼요? 4%를 내야 되는데 3배를 하라고 했으니까 12%잖아요. 12%에서 몇 프로를 빼래요? 4%. 그럼 8%만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법인이 그 개인이 사면 4%만 낼 거를 법인이 사니까 몇 프로를 내래요? 8%를 내라는 거죠. 3배에서 4%를 빼니까. 근데 이것은 어디서만 해당이 된다고요? 과밀 억제권이요. 시골에서는 괜찮아. 시골에서는 괜찮아요. 과밀 억제권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더라도 어디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지방. 공장을 만들어도 어디? 지방. 회사를 만들어도 어디? 서울, 인천, 경기 빼고 나가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거기서 하면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수업을 이제 들으셔서 이제 공인중개사를 취득하시면 개업하고 싶은데 1순위가 어디예요? 이제 굉장히 나눠질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뭐 강남에서 좀 하고, 그렇죠?
아주 홍대 같은 데서 한번 이런 거 해보고 좋죠. 그래 나이 드신 분들은 지방에 가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 생각도 굉장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저 같은 경우도 지방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거든요. 그런데 뭐해? 돈 때문에 그러죠. 먹고 살게 자식들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지방에 가서 내가 먹고 살 정도가 된다면 지방으로 웬만하면 가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지방에 회사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어떻겠어요? 그럼 내가 회사가 있으면 지방으로 나도 가지. 공기 좋은 데 살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인구 분산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이 중과세는 이제 출제가 되는 게 사치성 재산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그 뒤에 뭐 과밀억제권여관에는 가끔가다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체크를 해 주세요. 해주시는데 거기 사치성 재산에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밑에 구분 취득하는 경우 잠깐 볼까요? 박스에 있죠?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장 또는 고급 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를 적용한다. 물건 자체가 중과세 대상인데 별장인데 2분의 1은 남편, 2분의 1은 부인 명의로 샀다. 물건 자체가 사치성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돼요? 중과세가 다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사치성 재산이요. 사치성 재산이 이제 나와 있는 게 별, 골, 오, 주, 선 그렇죠.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 고급 선박, 고급이래요 다. 그러면 요렇게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사치성 재산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사치성 재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별골, 오, 주, 선 이렇게도 하고 뭐 어떨 때는 누가 별골 쓰리고 그러네. 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사치성 재산에 뭐 이제 2억대가 넘는 이런 고급 자동차 있죠. 외국에 수입해온 뭐 벤츠 이런 거 있죠. 벤틀리 이런 차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현대차가 워낙 가서 많이 팔아먹잖아요. 외국에 가서. 근데 그런 차 중과세 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런 차 살 사람이 줄어들겠죠. 암만 해도. 그런데 여기 들어가 있지 않고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 고급 선박 그렇다는 거죠. 그럼 중과세가 되는 게 여기는요. 뭐가 있는가 보면 토지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건축물까지도 중과세가 돼요. 근데 선박 같은 경우는 토지는 없잖아요. 그럼 선박만 당연히 중과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골프장은요. 뭐까지도 중과세가 되는가 하면 임목까지도 중과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임목까지도 중과세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 별장 또 고급 오락장 이게 있는데 요런 것들은 여러분이 실질적인 내용까지도 정확히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요. 이 골프장 같은 경우는 어떨 때만 하는가 보면요. 골프장을 신설 아니면 증설할 경우에 신설이나 증설할 경우면 중과세를 해요. 그러면 서울, 인천, 경기에 그중에서 과밀억제권여관에다 골프장을 만든다 아니면 만들어놨는데 그거 더 늘린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다? 중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표준세율의 8%를 더하라는 거예요. 더하세 해라.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골프장을 현재 과밀억제권여관에 있는 골프장을 내가 살 수도 있을까요? 살 때는 중과세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회원제 골프장을 말해요. 뭐 동네에 있는 연습장 말고요. 회원제 골프장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별장 같은 경우를 먼저 볼까요? 그 내용을 보면 주거용 건축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그래서 토지, 건축물 다 중과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볼게.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가 그 부속 토지예요. 그럼 별장 같은 경우는요. 별장 같은 경우는 지방에 주택으로 사람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지 않고 거기에 나와 있는 휴양이나 피서나 놀이 등으로 용도로 사용하면, 그럼 상시 주거용으로 계속해서 사는 집이 아니라 가끔 가서 놀러 가서 쓰는 집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집이 진짜 정도 들었고 아까워.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주말마다 간다든지 가끔 가다 한 달에 한 번씩 간다든지 갈 수 있겠죠.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만약에 별장으로 봐준다면 다 헐어버려야 돼요.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농어촌 주택일 경우에, 농어촌 주택 규모도 크지 않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제외되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6,500에 150, 660 이내. 또 광수 허투가 아니어야 한다.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허투가 아니어야 된다. 이거 뭐냐면요. 별장이 6,500만 원, 건축물의 가격이 6,500만 원, 거기 써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여러분이 거기에 내용 갖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건축물 가격이 건물이 가액이 6,500만 원 이내이어야 돼. 적어야지 돼요. 또 주택의 연면적이 150평방미터 이내이어야 해요. 또 대지 면적이 660평방미터 이내이어야 해요. 그리고 광역시나 수도권에 있어서는 안 돼. 또 그와 연접한 데 있어도 안 되고, 또 허가구역이나 투기지역에도 있지 않는다면, 이 모든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된다면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요. 중과세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중과세하지 않겠다. 이럴 때는 중과세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별장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별장이 거기 사용 여부 있잖아요. 사용 여부. 거기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런 거 있어요.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별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오피스텔은 주거용 아니면 사무실로 쓸 수 있죠. 사무실로 쓴다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그렇죠? 사무실이 아닌 걸로 쓴다면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돼. 둘 다 안 돼 있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별장을 쓰고 있다는 거야. 그럼 도심지에 있는 오피스텔도 별장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별장에 부속 토지가 있는 거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소유자 이외의자가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한 경우, 이것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는데, 내가 세를 줬는데요. 세를 줬는데 그 세 들어온 사람이 별장으로 써, 그거를. 이럴 때도 역시 뭐 하겠다? 중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세를 줬는데 세를 준 사람이 그러면 주인한테 중과세가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별장의 부속 토지 나와 있는데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런 얘기 있죠. 그렇죠? 경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건축물 바닥 면적의 몇 배까지를 10배까지를.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고급 오락장의 밑에서 넷째 줄 있네요. 밑에서 넷째 줄 103쪽 밑에서 넷째 줄 고급 오락장의 부속 토지 있죠. 이것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부속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는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 토지로 본다. 그러면 요 별장과 그죠? 고급 오락장. 여러분이 별장이 어떤 게 별장인가요? 참 잔디가 아주 넓고, 그렇죠? 넓고, 또 그 방갈로 하나 있고, 또 흔들의자 있고, 또 밖에는 또 그네도 있고, 그런 건 관계 없는 걸 아시죠? 왜? 위락이나 휴양이나 놀이 용도로 사용한다면 별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주거용인데. 그럼 오피스텔에 뭐 그런 거 있어요? 없죠. 그래도 별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별장용 건물은 있는데 그 땅이 오무진장이 넓어. 다 별장의 토지인가요? 아니다. 즉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럴 때는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의 몇 배까지만 별장의 토지로 봐주겠다. 10배까지만. 나머지 토지는 별장의 토지가 아니란 얘기야. 그럼 중과세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겠다. 경계가 불분명. 경계 불분명해요. 분명히 경계 불분명할 때 바닥 면적의 몇 배까지를 10배까지를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거기에 딸린 토지. 그러면 여기에 별장 그 건축물이 20평이다. 10배는 200평까지만 별장의 토지로 본다. 그러면 그것만 중과세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요. 나와 있고 다시 이제 왼쪽에 돌아오셔서 골프장 있네요. 골프장은 잠깐 한번 볼까요? 체육시설이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이 대상. 지금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임목이 나왔네. 임목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임목으로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한다. 경우에도 중과세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회원제 골프장이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안 따지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주의를 보시면 기존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하지 않는다. 또 두 번째, 골프 회원권은 중과세하지 않고 일반 과세한다. 여러분 골프 회원권 요새 가격 무진장이 떨어졌죠. 골프 회원권 가격 무진장이 떨어졌는데 골프 회원권 살 때는 중과세 안 해요. 뭐 할 때만, 골프장을 뭐 할 때만, 그것도 신설 처음으로 만들 때와 늘릴 때만 중과세를 하겠다. 기존에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이래요. 여러분이 사치성 재산하면 별골 오주손 이렇게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별골, 이게 뭐예요? 골프장이지 골프 회원권 아니에요. 그죠? 별골 오주선. 이거는 뭐라고요? 골프 회원권이 아니라 골프장. 골프 회원권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큰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싼 거 많아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셌어요, 요새는요. 옛날에는 뭐 15, 20억 가는 것도 많았지만 그냥 무지장이 싸잖아요. 여기 회원권은 중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급주택이 나왔어요. 고급주택. 고급주택. 고급주택이 어떤 게 고급주택인가? 여러분이 고급과 고가는 어떨까요? 고급, 고가. 고급과 고가가, 고급은 고가다? 고가는 고급이다?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죠?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고급은 고급이라는 것은 좀 뭐가 럭셔리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고급 주택과 고가 주택은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 중에서 우리 취득세에서는 고급 주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요, 고가 주택 그래. 고가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세에서는 뭐라고 그러는데 고급 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고가 주택 그래. 고가 주택. 고가 주택. 고가 주택이에요. 그러면 취득세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고급주택. 고급주택이요. 고급주택. 양도세는 뭐다? 고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여기서는요, 양도세 고가주택은 뭔가 보면요, 실질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그래요. 실질거래가액이 얼마를 초과한다고요? 실질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를 하면 뭐가 된다? 고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 고가주택. 그러면 여러분 고가주택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도 하나가 있고 또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는 별도로 하나 좀 조정을 좀 분리해서 구별을 좀 해주셔야 돼요. 구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고가주택이 6억이 아니라 9억이에요. 9억이요. 9억을 초과. 이 9억 초과는 뭔가 하면요, 실질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를 해야지만 고가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취득세에서는 이게 6억 초과가 나오는데, 여기가 취득세에서는 조금 전에 양도세를 6억이라고 그랬죠. 이게 아니고 양도세는 얼마 초과예요? 9억 초과. 그것도 당사자 간의 거래한 가격이 얼마를 초과했을 때
9억 원을 초과를 하면 고가주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 취득세에서 고급주택은 6억 원을 초과하면 뭐다? 고급주택인데 이것은 뭐가 초과되는가면요, 시가 표준액이. 여기는 뭐고요? 실질거래가액이. 그러면 우리 취득세에서 고급주택은 일단은 시가 표준액이 6억을 초과한다고 모두 고급주택인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는 당사자 간에 거래한 가격이 9억 원을 초과를 한다면,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무조건 고가주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불이익이 뭐가 있는가 보면,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면요, 우리 1세대 1주택일 경우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면 양도세를 비과세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취득세에서는 고급주택에 해당이 되면 뭐가 있나요? 사치성 재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 100분의 400, 8%를 도안세율을 내야 된다는 거죠. 불이익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굉장히 편해요. 편하니까 얼마다? 실질거래액의 9억 원을 초과한다. 9억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취득세에서 고급주택은 어떤가 보면요, 6억 원을 초과를 해야지만 일자는 되는데 모두 다는 아니에요. 볼게요 한번요. 9천에 331, 662, 245, 274, L, 에, 수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 바꿔야 되겠네. L, 에, 수. 그 다음에 245, 274. 근데 여기 보면은요, 여기도 다 6억 초과예요. 여기도 역시 6억 초과예요. 그러면 이 6억 초과는 뭐가 6억 초과라고요? 시가 표준액이. 일단 조건. 근데 여기는 조건이 어떤가 보면요, 건물의 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를 해줘야 돼. 일단 건물의 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를 해야 돼요. 9천만 원 초과하고 주택의 연면적이 331평방미터를 초과를 해야 되는데, 초과예요. 다 초과. 다 초과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주차장 면적은 빼고 331평방미터를 초과를 해줘야 돼요. 또 여기에 9천에 건물이 가액, 여기는 토지는 빼고 건물이 이것도 시가 표준액이에요. 대지 면적이 662평방미터를 초과를 하면서 주택의 시가 표준 6억 원을 초과한다면, 그러면 1번만 충족이 되면 고급주택이에요. 2번만 충족이 돼도 뭐가 되는 거군요? 고급주택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6억 원을 초과한다면 고급주택이 돼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주택이라도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고급주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급주택이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거.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나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이 있다면 시가 표준에 관계없이 무조건 고급주택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고급주택이 된다.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 중 하나 이상이 설치되어 있다면, 시가 표준액 불문하고 단독주택에 있다면 무조건 뭐가 된다? 고급주택이 된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는요, 245, 274죠. 245는 뭐가 245인가 보면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공용면적은 빼고를 전용면적이라고 그러죠.
전용 면적이 245평방미터를 초과를 하면서 주택의 시가 표준이 6억 원을 초과한다면 고급 주택이 된대. 또 복층형인 공동주택도 있죠. 이럴 때는 274. 근데 274 평방미터인데 한 층이 245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복층이 274인데 한 층이 면적이 이제 오피스하게 나눠져 있으면 모르는데 한쪽이 거의 있고 다락 조그맣게 있어서 복층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럴 경우에 또 고급주택이 된다. 이렇다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고급주택이라는 거죠. 고급주택이 된다는 거예요. 9천에 331, 662,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는 뭐가 필요 없다. 시가표는 필요 없어요. 이거는 왜 그러는가 보군요. 뭐 집에 우리 장애인들이 있는 경우 있죠. 장애인들이 있는 경우인데 좀 이렇게 멀리 보게 해주기 위해서 2층을 주고 싶은데 없다. 그래서 집에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도 있겠죠. 엘리베이터 놨다면 그때는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단독주택 할 수 없이 놓은 거니까. 그런데 그게 주택의 시가표는 6억 원을 초과를 한다면 고급주택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그 내용이 쭉 돼 있고, 그러면 고급주택이 이제 보셨죠? 요건을 고급주택 못 보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고급주택 요건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다 내용인데 요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서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여기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103쪽에 중간에 보면 고급주택의 용도 변경이 있네요. 고급주택의 용도 변경 한번 볼까요?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다면서 30일, 상속을 한 경우는 상속개실이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경우 9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요. 그렇죠? 이내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 제외? 중과세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네요. 중과세하지 않겠다? 처음에 사는 날, 잔금을 치르는 날은 고급주택이었어요. 근데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만 했다면 고급주택으로 보지 않겠다. 그러면 그게 며칠 내에, 취득한 날부터 며칠 내에? 30일 내에. 다시 말해서 잔금 치른 날로부터 30일 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상속은 상속개실이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6월 이내.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 이내.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잠깐 그게요, 고급 오락장 맨 끝에, 지금 103쪽 한 장 넘기지 마시고 맨 끝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고급 오락장도 똑같은, 여기에 뭐죠? 요거하고 요거 두 개. 용도 변경을 했다. 중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며칠 내에 취득일로부터 며칠 내에 30일 내에 용도 변경을 했다면 중과세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뭐 거기에 도박장, 유흥주점, 영업장, 특수목욕장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그럼 고급 오락장 같은 거는 여기도 끼고, 그렇죠? 여기도 끼고 그랬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 있어요. 고급 선박 같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그러면 비업무용이에요. 그러면 업무용이라면 고급 선박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가용이래요. 영업용이라면 고급주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강산 왔다 갔다 하는 풍화코라든지, 그렇죠? 풍화코 같은 거는 고급 선박이 아니라는 거죠. 타이타닉 이런 것도 고급 선박이 아니에요. 왜? 영업용이잖아요. 그렇죠?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 표준액이 1억 원을 초과를 한다면 고급 선박이 돼서 중과세를 하겠다. 정리되셨나요? 사치정지산 중과세 하겠다. 그 다음에 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취득 한번 볼게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제 여기는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과밀억제권역
에어 과밀 억제권력. 과밀 억제권력인데 여기에서 처음에 나오는 게 과밀 억제권이 아니라 공장 신설 증설인데 과밀 억제에서 공장 신설 증설. 신설 증설용 과세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과세 물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공장 신설 등록 과세 물건과 또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취득한다. 지금 내용이 좀 굉장히 간단하게 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과밀억제서 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공장의 신설 증설인데 공장의 신설 증설 용 부동산 신설 증설용 부동산. 여기는 과세 물건이라고 그랬어요. 과세 물건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를 얘기한다? 차량과 기계 장비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공장 신설 증설, 제가 요거를 써놓은 거는 뭐냐면요, 이것도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취득이에요. 취득인데 이것도요 뭐가 나오는가 보면요, 여기와 더불어서 신설 증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물이기 때문에 신축 증축의 경우에 한한다 그래요. 그러면 과밀 억제권력 안에서 법인이 회사를 져요, 본점용 건물을 져요. 지면은 뭐 하겠다? 중과세 하겠다. 일정 면적이 작았었는데 증축을 해도 뭐 하겠다? 중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중과세를 하겠다. 그 내용이고. 그러면 여기도 공장도 뭐래요? 신설 증설할 때 중과세 하겠다. 여기도 신설 증설용 부동산일 때 중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을 가지고 있던 공장을 사면, 과밀억제권력 안에 있는 과밀억제에 있는 공장을 사면 어떻게 하겠다? 중과세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그래서 제가 요거를 먼저 보는 게요, 신설 증설, 신설 증설, 신설 증설이에요. 또 조금 전에 보셨던 거 있죠. 여기 이쪽을 보시면 골프장도 뭐 할 때? 신설 증설할 때만 뭐 한다고 그랬죠? 중과세. 여기에 지금 삼총사가 있어요. 공장도 신설 증설,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도 뭐예요? 신설 증설. 골프장도 뭐예요? 신설 증설할 경우에 중과세 하겠다라는 거죠. 처음으로 만들거나 부족해서 늘릴 때 중과세 하겠다. 그런 내용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있어요. 법인이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 또 법인 설립, 설치, 전입 후 5년 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 그래요. 이럴 때 중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중과세를 할 때 이것은 어떻게 해라? 표준세율의 3배를 하고 나서 마이너스 뭐 해라? 4%를 해라.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라? 표준세율의 플러스 4%를 해라. 이 4%는 어떻게 나온 거래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그랬잖아요. 여기는 합한 세율, 여기는 뺀 세율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표준세율의 3배를 해서 하라는 얘기죠. 요 구별을 해 놓으시고, 제가 이걸 쓴 이유는 뭔가 보면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구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데 여기서 중과세를 할 때 본점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본점 주사무소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를 새로 짓거나 늘릴 경우에 중과세 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자가 법인을 설립이나 설치나 전입한 후에 부동산을 하면 5년 내에 사면 모두 다 중과세 하겠다. 그러면 본점이든지 주사무소 따지지 않고 그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아니더라도 뭐 하겠다? 중과세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공장이 나오면, 여기에 공장이 나오면 이거예요. 여기서 기억할 건 요거예요. 공, 산, 유, 도 제외. 기억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이 우리 공장이라 하더라도 공업적이다가 과밀억제권자 간에 공업적에다 공장을 쳐요. 중과세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공업적을 뭐 하려고 만들어 놓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공은 뭐예요? 공업지역일 때는 제외. 또 산업단지 있죠. 산업단지도 제외. 또 유치지역은요? 유치지역은 뭔가 보면 유치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지역을 얘기해요. 외국인이 투자 유치지역이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 짓겠대. 고마워야지. 안 돼. 중과세.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 또 도시형 업종. 도시에 꼭 있어야 될 업종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우유 제조 공장 같은 거. 또 연탄 공장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은 도시에 꼭 있어야 돼요. 있기 때문에 중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 공업지역, 산업단지, 유치지역, 도시형 공장 제외. 중과세하지 않아요.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세금을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니고 그냥 표준세율만 받겠다는 얘기고, 또 여기 법인이 나와 있잖아. 나와 있는데 여기는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사채도산 제외. 똑같은 건 있어요. 산업단지와 도시형 업종일 경우는 중과세하지 않겠다. 산업단지와 도시형 업종일 경우는 중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않는다. 그 다음에 법인이 부동산을 사는데 사원에게 분양이나 임대를 해줄 목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산다면 그때는 중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사원에게 분양이나 임대 목적. 또 채권 보존용 부동산. 내가 물건을 납품을 하고 물건을 납품을 했어요. 물건을 납품했으면 뭐예요? 물건 대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 때문에 안 준다. 물건 때문에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 압류해야 되죠. 이런 등기는 중과세하지 않는다. 뭐 채권 보존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런다. 요거 제외라는 거. 그거를 제가 이렇게 차분히 좀 읽으면서 좀 하면 좋겠지만요. 좀 그런 상황이 있고, 또 하나 더 보셔야 될 것은 이 공장도 그렇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래요. 우리 과밀억제권력 둘 다 과밀억제권력을, 여기 과밀억제권력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다요. 그러면 여기에 과밀억제권력 대도시라고 그래요. 대도시면 서울, 인천, 경기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특별시가 있어요. 어떤가 보면은 이런 공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법인도요. 전입 같은 거 할 때도 이럴 때는 중과세 안 해. 여기서 있던 것을 일로 옮긴다면 중과세 안 해요. 이거는 그냥 일반 세율이에요. 여기에 있던 본점을 일로 옮긴다. 아니면 여기에 여기에 있던 공장을 헐고 이쪽으로 옮긴다. 이럴 때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과세하지 않아요.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 있던 공장을 일로 들어오게 되면 뭐 하는가 보냐? 중과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중과세를 하겠다. 여기는 중과세 한다. 그렇죠? 중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중과세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일반 세율인데 여기는 중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경우도 있어요. 여기 있던 공장을 일로 빠져나갈 수 있겠죠. 이럴 때는 면제라든지 그런 내용도 이렇게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내용을 보시고 그 내용을 좀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보셨으니까 좀 가볍게 한번 좀 읽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106쪽에 중간에 보면 중과세 중복 적용이 있죠. 중복 적용. 거기 보면 취득한 부동산이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의 신설 증설용 부동산 또는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부동산과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요거예요. 지금 여기에
법인 설립한 지 5년이 안 됐는데 여기에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5년도 안 된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겠죠. 또 5년도 안 된 법인이 공장을 신설 증설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여기 중과세도 되고 여기도 중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그냥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가 공동으로 해결될 때는 뭐예요? 100분의 300으로 해라. 또 거기에 또 나와 있는 게 있네. 두 번째, 대도시 내에서 법인이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등 또는 과밀옥적 내 공장의 신설, 증설용 부동산과 사치성 재산. 이것도 또 사치성 재산이 합해야 된대요. 이럴 때는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100분의 취득세율이 100분의 300에 중과기준세율이 100분의 200을 아이고 3배를 하고 나서 또 4%를 도와내네요. 그렇게 할 때 사치성 재산이 들어가니까. 다만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의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600을 합한 세율. 왜 그러냐면요. 우리 주택 같은 경우 세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배까지 6배까지 해서 저기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취득세율의 적용이 있는데요. 취득세율의 적용. 그거는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5년이라는 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5년 내일 경우에는 중과세를 한다. 5년 내일 때 땅을 사고 나서요. 별장을 안 졌어요. 그럼 땅 살 땐 나대지니까 중과세가 안 되죠. 근데 5년 내 별장을 졌다. 그럼 땅도 중과세를 해요. 몇 년이 지난 후라면 관계없지만 5년이 지난 후라면 관계없고요. 하고 있고, 거기에 내용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세 번째 보면 그런 내용이 있네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자가 다를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공장 신설 또는 증설에 시작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사업용 과세 물건은 제외한다. 간단히 한번 얼른 볼게요. 이런 토지를 갑이 샀어요. 갑이 어떤 을이 찾아와서 나 공장 좀 짓게요 그러는 거예요. 을이 공장을 져요. 누가 졌다고요? 을이 공장을 졌어요. 과밀옥채권이에요. 과밀옥채 공장 신설 증설용 부동산이 되기 때문에 중과세가 돼야 돼. 그런데 갑이 중과세를 할 때는요. 누구에게 중과세가 되는가 하면요. 토지도 중과세죠. 토지도 중과세요. 건물도 당연히 중과세가 돼야지 돼요. 그런데 토지는 갑 거고 건물은 을 거야. 이럴 때 중과세는 누구한테 되는가 하면요. 갑한테 다 된다. 갑이 토지에 대한 중과세. 처음에 살 때는 중과세가 안 됐으니까 더해서 내야 되고요. 또 이거에 처음 졌으니까 중과세 부분을 갑이 다 부담해야 돼. 이거는 몇 년 내일 때는요. 5년 내일 때. 갑이 토지를 취득한 지 5년 내. 5년이 넘어가면 갑은 이 토지에 대해 중과세가 못해요. 그러면 그때는 여기는 중과세가 안 되니까 뭐만 중과세? 이거는 이번에 졌으니까 중과세가 되겠죠. 이때는 을이 낸다. 그 내용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보시고 이렇게 해서 중과세까지 정리를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비과세 또 신고 납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